네, 우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트렌서핑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도 계속 하시고 의도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트렌서핑은 어떤 단 하나의 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술 램프나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은 트렌서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트렌서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어떤 심상화, 시각화 기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시고 가능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깔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경험으로 느낀 바가 정말 많은 것이 바로 이 트랜서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작은 갈등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다르고요. 마음이 다 다르고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어떤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어떤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애물로 바라보느냐,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견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트랜서핑을 실천하면서 의도를 잡고 심상화를 하고 중요성을 낮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갈등 하나, 인간관계가 대부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자극 하나로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지만 이제는 트랜서핑을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그러한 갈등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던진 말 한마디 라거나 또는 가족이나 연인들 사이 가운데서 또는 친구와의 어떤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갈등이 좀 커져서 다툼으로까지 이어진다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 유지하던 의도와 파동의 정렬이 단숨에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 있으실 건데, 오늘은 이러한 순간을 트랜서핑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갈등은요, 왜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곧 펜듈럼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냐면 바로 어떤 분노, 그리고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죠. 갈등이 발생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부정적인 카테고리의 감정이 막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펜듈럼이 먹고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작아도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바로 파동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 펜듈럼의 먹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데, 이 펜듈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펜듈럼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펜듈럼은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영상 몇 개를 이제 또 따로 만들 정도로 펜듈럼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건 아니긴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펜듈럼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하나의 에너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체인데 바로 어떤 에너지체냐, 여러분의 에너지를 ဃ갉아먹고, 쉽게 말씀드려서 빨대를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등 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제 등에 빨대를 꽂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등에 빨대를 꽂고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펜듈럼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든 부정적인 에너지든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그러나 확실한 건 바로 이 긍정적인 걸 넘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대부분 이 펜듈럼은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한 여러분들의 의도는 유지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이렇게 심상화를 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나아가고 있는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펜듈럼, 내가 어떤 펜듈럼에게 지금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고 어떤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해결을 했다고 치고
해결을 하고 의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해도 중간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이 늪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펜듈럼의 무서움이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인간 세상 자체가 펜듈럼 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에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먹이를 주지 않는, 즉 펜듈럼을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막 어렵다 쉽다라의 개념이 라기보다는 그냥 연습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성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펜듈럼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뺐는데 그 빨대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중요성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성을 높이는 한 펜듈럼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뺏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도의 흐름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이 갈등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지하던 파동, 중요성 낮추기, 심상화, 그리고 외부 의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유지하던 활동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 이 갈등의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갈등의 파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에 파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등의 현실로 내 가등태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은요, 바로 내 에고를 건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인지, 내 마음, 내 이성, 바로 내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에고를 건드리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인정 욕구를 건드리게 된다거나 불안, 이런 감정이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후킹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도, 더 나아가서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붕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 상황을 갈등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내 반응이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이 무너뜨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낮아져 있던 중요성이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중요성이냐 하면 바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바로 중요성 상승이에요. 내가 옳다. 갈등 상황은요, 대부분 의견 충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중요성으로 그 파동을 깨트리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맞고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곧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만드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의도가 여기서 또 발현이 되는데, 트랜서핑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외부 세계를, 외부 현실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해결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악기를 처음 다룰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연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활동이나 학습들은 이거 그냥 연습이 필요한 거였구나, 이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요성 낮추기, 이 갈등 피하기, 여러분 이게 무조건 회피하기 이런 게 아니에요. 회피 차원이 아니고 무슨 비겁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파동을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외부 세계를 바꾸지 마라라고 하는 트랜서핑의 어떤 가르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내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성 상승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외부 의도와 그 차원의 세계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트랜서핑을 하고 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소한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파동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무의식적으로 동일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에 몰입하는 순간 갈등하는 나라는 어떤 롤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역할을 만들어 버려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은 그 롤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에 빠져서 이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이것을 이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바로 갈등의 파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삶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화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펼쳐져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때 한 번씩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자, 내 내면에 깨어있는 자를 계속해서 깨우려고 활동을 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남기는 파동의 잔여물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갈등이 남기는 파동의 잔여물. 여러분, 사건이 끝나도요, 어떤 건 남느냐? 바로 감정 찌꺼기는 남아요. 다툼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잘 해결이 되고 뭐 결국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뭔가 대화가 반복된다거나 내가 그 싸웠던 장면이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어떤 상상들, 이불킥 한다고 하죠. 내가 정말 민망했던 상상들이 떠오르면서 막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상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펜듈럼에게 먹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파동의 잔여물이 현실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심상화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감정의 파동이 함께 나에게 그 파동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원하는 슬라이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잔여물, 갈등의 찌꺼기를 남기면 계속해서 펜듈럼에게 무슨 창조 경제처럼 먹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갈등 패턴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 패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데 그게 한 갈등으로 끝, 이게 아니라 내일 되면 똑같은 양상의 갈등이 생기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는 뭐 않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똑같은 양상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파동의 에너지가 찌꺼기가 남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슬라이드가 아닌 갈등 슬라이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람, 같은 자극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럼 바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에 반응하는 나,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파동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하고 어떤 파동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심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더 앞서서 내가 어떤 파동을 정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슬라이드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밤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가운데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갈등을 넘어서는 트랜서핑적으로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갈등을 펜듈럼으로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을 갈등 하나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등 전체를 펜듈럼, 하나의 펜듈럼으로서 바라보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갈등을 상대로서 보는 거예요. 상대. 그 상대방으로서 이 갈등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시점을 살짝 옮겨볼게요.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살짝 주의를 떨어뜨리시고 이 상황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 전체를 하나의 펜듈럼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그 갈등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관찰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찰자로 간다는 것은요, 내가 그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3인칭으로 떨어져서 지금 저 사람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갈등 상황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들면 바로 중요성이 자동으로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한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뭐 트랜스서핑의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휘말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의도는요. 상대방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파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도를 하면서 여러분 외부 의도를 일으키면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는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파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의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틀리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내 의도, 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바로 이 갈등 상황을 헤쳐나가는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우선은요, 상대방을 바꾼다가 아니라 내 상태를 지킨다. 이 마인드로 가시면요, 갈등에 대한 중요성이 확 낮아지게 되고요, 갈등을 펜듈럼으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정 후킹을 먼저 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정 후킹이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 상황에서 바로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바로 후킹해서 그 펜듈럼 상태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극이 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자극이 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이것은 펜듈럼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라벨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심리학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기법이긴 합니다. 뭔가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것은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라벨링을 붙이시고 뭔가 불안이 올라올 때 그리고 갈등 상황일 때 이것은 불안이고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갈등이라는 것도 이것은 펜듈럼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감정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후킹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자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관심의 힘.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뭐 갈등이 나에게 큰 손해가 있어도 무조건 회피하고 피하고 나는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로 무관심 그 자체가 아니라 무관심의 힘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관심의 힘. 여러분 초연함.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무관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자연인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펜듈럼에게서 무관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갈등의 무게를 낮추는 거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시고 갈등을 가볍게 할수록 펜듈럼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펜듈럼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진자예요. 진자. 여러분 진자 운동 아시죠? 이렇게 양 옆으로 실에 추가 매달려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진자 운동 아실 텐데 그 진자 운동은요. 여러분이 힘을 가할수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진자는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을 펜듈럼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 진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빨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진자를 멈출 수 있을까요? 반대쪽으로 세게 밀면 다시 돌아옵니다. 세게 밀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바로 즉시 멈추지는 않더라도 바로 천천히 내려놓는 거.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진자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멈추게 돼 있고 진자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주게 되면 결국에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펜듈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갈등이 무슨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손해가 있는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갈등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파동의 정렬이 무너진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파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갈등을 가볍게 할수록 펜듈럼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벌어졌고 나는 거기에 에너지를 또 뺏겼습니다. 그렇다면 5번째, 그 갈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의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이 휴지통 비우기처럼 감정 잔여물을 정리하시는 그런 방법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명상이나 여러분 제가 명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중요성을 무조건 덮어쓰기 하는 것처럼 덮는 게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휴지통 비우기처럼 덜어내는 거예요. 명상 제가 호흡 명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이것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글쓰기 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산책하셔도 됩니다. 즉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시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방법만으로 에너지를 정화하는 활동을 해서 감정의 잔여물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잔여 파동을 물리적으로 배출하는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다시 슬라이드를 켜셔야 해요. 갈등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 살고자 했던 그 그림을 다시 떠올리세요. 중요한 건 그때의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고요. 감정의 느낌을, 갈등의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슬라이드, 여러분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던 그 가능태의 느낌, 이미 가진 느낌을 다시 한번 스위치 온 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대주제 다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잔여물 정리하고 다시 슬라이드 켜기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아요. 갈등도 현실 전환의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갈등 상황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휘둘리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유용성 찾기라고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갈등, 모든 불행은 사실 행복을 위한 어떤 위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갈등조차도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감정 잔여물을 정리하시고 다시 슬라이드를 키면 되는 거예요. 펜듈럼에 넘어가던 내가 이제는 점점 덜 흔들린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유용성을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등은요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내 파동과 의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펜듈럼과의 싸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펜듈럼을 끄기 위해서는 펜듈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려는 중요성 낮추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내 파동을 유지하면요. 현실은요. 결국 다시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갈등 하나에 여러분 삶 전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기억해 보시고요. 트랜서핑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3단계 메일 상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홈 들어가시면 거기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 메일 주소가 나오는데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메일 상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의도하시면서 심상하시면서 작은 갈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묵묵하게 초연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